겨울치고는 유난히 햇살 좋은 어느 날 영일이는 강둑으로 내달렸다. 이미 구경 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어른들 틈을 비집으며 영일이는 앞으로 나갔다. 고래였다. 고래는 영일만을 한 바퀴 휘 돌아나가다 포경선에게 몰리며 모래톱 끝에 덜컥 얹히고 말았다. 포경선이 두 척이나 달라붙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고래가 뒹굴듯이 한 차례 용트림을 하자 포경선은 재빨리 밧줄을 풀었다. 고래는 한참 동안 배들을 바다 가운데로 끌고 들어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구경하는 사람들도 지쳐갈 무렵 고래도 기운이 다하였다. 포경선은 고래를 배 옆에다 붙이더니 가까운 호황항으로 들어갔다. 강둑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그쪽으로 몰려갔다. 고래 한 마리가 영일이의 가슴에 자리를 잡았다. 영일이는 당장 바다에 뛰어들고 싶었다. 결심했다, 결심. 고래 잡으러 가는 거다. 영일이의 눈은 늘 수평선에 가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마차에다 소금 가마니를 가득 싣고는 묻고 있었다. 아버지, 어디로 가는겨? 구룡포. 구룡포 간다고요? 같이 가면 안 되는겨? 고래배 구경도 할 겸 저도. 그놈의 고래 뱃소리는. 아버지의 말투로 보아서는 반 허락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오후가 되어서야 구룡포에 도착한 아버지는 구룡포 소금상의 주인에게 물었다. 홍한호는 아직 하선장이 맡아 하는겨? 아버지, 홍한호 선장 아는 사람인겨? 영일이는 소금 가마니를 짊어진 채 아버지를 보았다. 저쪽 후두로 가봐라. 홍한호 있는가? 영일이는 정박된 배들을 하나하나 훑어나갔다. 오징어배 다음으로 작은 어선들이 두 겹, 세 겹으로 서로 묶여져 파도를 타며 일렁이고 있었다. 부두가 안쪽으로 꺾어지면서 어판장이 이어졌고 막 배가 들어와서 고기를 내리고 있었다. 어판장을 벗어나자 부두는 긴 방파제 쪽으로 이어졌다. 배를 살피랴 길을 찾으랴 허둥대다가 짐 자전거에 몇 번이나 치일 뻔했다. 홍한호다. 홍한호는 다른 어선들보다는 훨씬 컸다. 영일이는 배가 기우뚱거리며 다가오는 순간 가판위로 몸을 날렸다. 너 누구야? 영일이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여자아이를 뒤따라 배 주인인 듯한 아저씨가 올라왔다. 너 여기 아이가 아니지? 예, 포항 염등골에서 왔습니다. 그래? 그 녀석 참 똘똘하게 생겼네. 선장님, 어떻게 하면 고래배 탈 수 있는겨? 아서라, 가서 엄마 젖 더 먹고 학교도 졸업한 후에 나와 이놈아. 학교 졸업하고 오면 태워주신다 이 말이죠? 분명히 그러십니다. 알았다잖아. 그 녀석 참. 언제 왔는지 아버지가 뒤에 서 있었다. 이게 누군가? 소금장수 항복. 선장은 아버지 손을 덥석 잡았다. 야가 우리 아들이다. 하도 고래배를 타겠다고 노래를 하길래 구경삼아 데려왔다. 어느덧 1년의 세월이 흐른 새벽 4시 선장이 임검소로 가서 출항 허가서를 받아왔다. 박포장, 이 녀석 오늘부터 좀 맡아. 눈이 밝다니 망루잡이 보조로 쓰면서 이것저것 잘 가르쳐줘. 선장은 수염투성이 박포장에게로 영일이를 떠밀었다. 용은우는 바다로 향했다. 바다 가운데 들어서자 동쪽 바다와 하늘이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용은우는 신나게 바다 위를 달려가고 있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바다와 일렁이는 너울 뿐이었다. 점심밥을 먹고 나니 슬슬 주름이 몰려왔다. 야 임마 정신 차리라. 망통서 떨어지면 못 부라진대. 털보 포장의 고함에 화들짝 몸을 추슬렀다. 그때였다. 저 멀리에 너울 사이로 푸른 등줄기가 언뜻 지나갔다. 고래였다. 고래다! 고래야!
영일이는 펄떡펄떡 뛰면서 팔을 마구 흔들어댔다. 어느 쪽이야, 어느 쪽? 조타실에서 선장이 외쳤다. 왼쪽요. 저기 왼쪽. 유근호는 천천히 또 아주 조용히 다가갔다. 후장은 작살포를 두 팔로 안아서 가슴께까지 끌어당기더니 발사하였다. 눈 깜짝할 사이였다. 고래는 높게 솟구쳤다가 물속으로 떨어졌다. 한참 동안 배를 끌고 가던 고래가 물 위로 올라왔다. 후장은 뱃머리에 서서 밧줄을 풀어주다가 당겼다가를 반복하면서 고래의 힘을 가늠하였다. 선원들은 전부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밧줄을 움켜잡고는 한 몸처럼 움직였다. 이윽고 고래가 지치자 후장은 천천히 줄을 감으며 고래를 끌어당겼다. 고래도 더는 저항하지 않았다. 자, 다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항구로 돌아갑시다. 선장은 백고동을 울리더니 기분 좋게 뱃머리를 돌렸다. 포장님, 저 고래는 제가 찾은 거 맞지요? 그래, 네가 찾았는 거 맞다. 내가 보증했구만. 근데 오늘 만약에 고래를 놓쳤으면 니는 바로 끝장인기라. 저 고래가 니를 살렸다. 털보 포장은 절뚝 있는 한쪽 다리를 포대에 의지하며 커다랗게 웃었다. 멀리 구룡포항이 보였다. 선장은 구룡포 사람들이 들으란 듯이 길게 백고동을 울렸다. 업한장과 해체장으로 이어지는 읍내 도로까지 사람들로 꽉 찼다. 착한 손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따뜻한 잔치를 벌였다. 내가 찾은 밍크 고래야. 어떻노? 영일이가 해미 곁으로 달려왔다. 진짜야? 그래, 막내사 내가 찾아낸 기다. 영일이가 약간 으스대며 말했다. 고래잡이철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다. 잔잔한 봄바다를 용은호가 신나게 달려나갔다. 넓은 바다를 온통 용은호 혼자서 차지하고 있었다. 털보 포장이 막루로 올라왔다. 다리가 불편하시잖아요. 내 걱정은 말거라. 망원경 이리 내봐라. 저번에 얘기해 주신 거 말입니다. 6달은 바다 밑에 살고 또 6달은 물 위에 올라와서 섬이 된다는 고래 이야기. 진짜라요? 허참, 내가 그랬지? 나는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귀신고래라는 놈은 음력 한 10월쯤 금음쯤 되면 북쪽에서 해안가로 탁 붙어서 오는데 요즘은 턱 못 본 기라. 일제시대에 엄청 잡아서 씨가 말랐는지 아니면 소련바다 오츠크에서 다 잡아 뿌렸는지 나는 그게 참말로 궁금타. 그게 우리 동해 바다 고래인데 말이다. 영일이가 귀신고래 모습을 천천히 그려보는 순간 거대한 회색빛 고래 한 마리가 뛰어오르더니 몸을 한 바퀴 뒤틀면서 다시 물 위로 떨어졌다. 야 임마, 저거 안 보이나? 눈에 보이는 거 없나? 소리치라 카이 퍼뜩! 뒤미쳐 고래를 본 털보 포장이 급한 나머지 가판 위로 몸을 날려 다시 몸을 한 바퀴 구르며 호경포를 잡았다. 소리치라 카이, 도대체 니 뭐하노? 그제야 퍼뜩 정신이 든 영일이가 눈을 비볐다. 눈앞에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너울을 거스르며 나아가고 있었다. 고래다! 고래야! 머쓱해진 영일이가 털보 포장에게 물었다. 밍크인겨? 쇠고래다. 네가 보고 싶다 하던 귀신고래 말이다. 영일이는 망통 안전대에 허리를 걸치며 까치발을 하고 목까지 쭉 뽑았다. 대부분의 고래들은 배가 따라붙으면 물속으로 깊이 숨거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갔지만 회색빛 고래는 느긋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선장은 배의 속도를 죽였다. 작은 폭발음과 함께 작살이 발사되었다. 선원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명중이다, 명중! 그때 영일이는 슬픈 울음소리를 들었다. 귀신고래가 울고 있었다. 그때 또 다른 물줄기가 영일의 눈에 들어왔다. 수평선 가까이였다. 또 고래잖아. 고래다! 고래 한 마리 더 있다! 엉겹결에 소리를 질렀다. 같은 귀신고래였다. 그러나 먼저 잡은 고래와 마찬가지로 물밑으로 숨지 않고 앞으로만 허겁지겁 달려가고 있었다. 또 있어! 바로 고래의 정수리 밑에 새끼가 한 마리 엎여 있었다. 어미가 내뿜는 분기 때문에 그동안 눈이 띄지 않은 모양이었다. 엄마. 영일이는 갑자기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떠나올 때
옷보따리는 차마 건네지 못하고 망설이던 어머니. 영일이가 탄 버스가 멀어져서 작은 점이 될 때까지 대문간에 서 있던 어머니. 설움이 콱 치받쳐 올랐다. 새끼 니도 새끼 중지 중지. 그러나 작살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가서 어미의 등에 꽂히고 말았다. 지놈들 운 좋으면 살고 아니면 번골의 밥이 되는 기제. 그게 물밑 세상인기라. 아직 힘이 엄청나대. 한 방 더 먹여야겠다. 털보 포장은 다시 작살을 쏘았고 어미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다. 영일이가 망통에서 포장의 어깨 위로 뛰어내렸다. 쏘지 말라고 쏘지 말라고. 그러나 영일이의 힘으로 포장을 제압하기에는 어림도 없었다. 포장이 팔을 세차게 뿌리치자 영일이는 갑판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다. 어허, 임마가 미친나. 어디다 대들고 있노? 영일이는 주방 칸으로 달려가 칼을 꺼내 들고 바다로 뛰어들어 어미에게 헤엄쳐갔다. 어미 고래는 깊고 검은 눈으로 처연하게 영일이를 보았다. 기운 내라. 우리 힘내자. 영일이는 가슴 지느러미를 딛고 등에 걸터 앉아 밧줄 하나를 잘랐다. 하지만 어미고래는 이미 꼬리가 밧줄에 묵힌 채 거꾸로 매달리면서 힘을 잃어갔다. 뒤따라 뛰어든 선장이 영일이의 허리춤을 움켜잡았다. 바다에는 어느새 어둠이 무겁게 내리고 있었다. 뭔 일이 있었어? 얼굴이 온통 눈물 자국이야. 혜미가 배에서 내리는 영일이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캐묻지 말고 데려가서 옷이나 찾아줘라. 선장이 대신 말했다. 영일이는 씻지도 않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다 내 잘못이다. 고래 찾아내지 말아야 되는데. 밝다고 자랑했던 눈이 원망스러웠다. 울다 잠이 들었다. 바로 그때 이상한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무슨 피리 소리 같은데. 저 소리가 와 나를 부른 소리로 느껴지노? 옷을 걸치고 손전등을 찾아 들었다. 소리는 바깥부두에서 들려왔다. 용운호에서 나는데. 용은호의 물에 잠긴 부분을 찬찬히 살폈다. 이럴 수가. 낮에 본 바로 그 새끼 고래의 쌍둥이였다. 아니 니들이 여기까지? 잡혀가는 어미를 따라 구룡포항까지 와서 어미의 냄새가 묻은 용은호 곁에서 어미를 부르고 있었다. 영일이는 곧장 자는 혜미를 깨웠고 이어 선장과 함께 용은호가 정박된 바깥 부두로 나갔다. 참 별일이네. 새끼들이 어미 찾아 여기까지 들어오다니. 아빠, 무슨 수가 없을까요?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 잠깐 다녀오마. 1시간 남짓 기다렸을까? 선장은 긴 대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돌아왔다. 우선 먼 바다로 데리고 나가보자. 용은호는 방파제를 빠져나가서 해안을 따라 다무포로 향했다. 영일아, 옷 단단히 입었지? 얼음 속이라도 괜찮습니다. 좋아. 첫 번째 임무를 주겠다. 배전에 서서 쌍둥이들이 제대로 따라오는지 잘 살피도록 해라. 예, 선장님.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영일이가 군인처럼 씩씩하게 소리쳤다. 쌍둥이는 생각처럼 용은호를 잘 따라오지 않았다. 좀 따라오는가 하면 엉뚱한 곳으로 내빼기도 하고 배 가까이 불러놓으면 스크루가 있는 배 밑을 얼쩡거렸다. 다무포 해안이 보이자 선장은 먼 바다까지 용은호를 몰았다. 선장은 바다를 휘 둘러보았다. 막막한 바다뿐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수평선 위에서 길게 흩어지는 물줄기가 눈에 띄었다. 선장님요. 6시 방향에 고래입니다. 고래. 정말이야? 역시 속이 깊은 바다야. 무겁던 걱정거리를 이렇게 풀어주시는구나. 큰 고래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쌍둥이가 조심스럽게 큰 고래 가까이 다가가더니 그 뒤를 따라 헤엄치기 시작했다. 선장님요. 정말 괜찮겠지요? 그렇게 빌자꾸나. 이제 바다에게 맡기자. 너의 바람이 헛되지 않을 거다. 영일이 마음 같아서는 오우츠크 바다까지 데려다 주고 싶었다. 다시 만나자. 혜미가 배점까지 손을 흔들었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을게. 꼭 돌아와야 한대. 영일이도 힘껏 소리쳤다.